안녕하세요. 이건 긴 배경이 될 거야. 내 18식 부모님은 내가 14살 때 이혼했어. 40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나와 우리 엄마는 망연자실했지만 우리는 계속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동안 우리와 평범한 삶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와 이야기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와 관련이 없는 모든 것에 대해 그에게 말하기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2년 동안의 테러 이후 그를 화나게 했습니다. 아빠가 그냥 뒤집어 씌웠는데 경찰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어요. 아빠가 힘들 거라고 예상해서 아빠와 두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단지 내 학교 성적에는 관심이 없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엄마만 생각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곤 했죠. 어머니가 잘 계시는지, 이혼 후 어디 계시는지 물어보려고 18살까지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도움이 되었어요. 월급을 낸 첫 달부터 양육비를 안 준다고 계속 불평을 하더군요. 그는 돈이 있고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으며 어떻게 탈출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지 그는 항상 낚시 사냥이나 비싼 휴가와 같은 다른 비용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에 대해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18살이 된 지 8개월이 지났고 그는 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는 엄마가 지불한 내 운전면허증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 차를 살 때 그의 오래된 차를 나에게 주는 것이 말했다. 그는 그것을 팔았고 나에게 낚시를 데려가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너무 피곤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지만 그가 계속 약속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싫어요. 아니면 가을에 신경 쓰지 않고 대학에 갈 예정이고 그가 계속 나에게 위자료를 주기로 되어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변호사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했고 법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8개월 전 나는 이것에 지쳐서 지난 8개월 동안 나에게 돈을 주기 위해 그를 고소했고 내년에는 그것은 내 권리이고 나는 학생이 될 것이고 파산했고 비들지고 있는데 그가 오늘 표창장을 받았을 때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내가 미성숙하고 멍청하고 세뇌됐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재판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우리를 끝장냈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마를 감옥에 가두는 건 내가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냐 지금은 내 권리를 표현하는 것뿐이야. 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게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횡설수설해서 미안해. 난 그냥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아프그는 단지 화가 난 것뿐입니다. 멍청한 사람이 되고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쉽기. 그리고 당신이 그를 고소하는 것은 그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옳고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 그의 법적,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을 부모로서 지지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쁜 부모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능숙합니다. 이제 대학에서 잘 지내길 바라요. 댓글 좀 보세요. 힘들 것 같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사람에게 짓을 한 것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멈추지 마세요. 그가 돈을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법에 따라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닥칠 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이 상황에 처한 이유를 계속 상기시키되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엄마를 속이고 이혼하고 새 여자와 결혼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어. 내가 너라면 그 사람을 고소하고 위자료를 노력할 거야. 그는 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어. 법이 그 사람 엉덩이를 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30대가 된 지금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을 똥같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마법처럼 자신을 자녀의 노력에 대한 훌륭한 아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낚싯대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확실히 당신을 뻣뻣하게
것에 대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특별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야기 2i-27 여성이 최근에 집을 샀습니다. 그것은 복층 주택이고 나는 한쪽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혼자 구입했지만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성이 있고 투자로 볼 것입니다. 사촌 모두가 첫 집을 샀을 때 앞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버지 쪽 조부모, 삼촌 이모 등이 집을 구입하고 구비하는 데 드는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금전적 선물을 주었습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 중 상대방이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7천에서 10,000 범위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조부모님의 몫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주기로 합의하여 어린 사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매가 공식화되고 모든 것이 서명되었을 때 아버지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화하여 모든 일을 조정했습니다. 모두 자기 아이들을 위해 했어요. 저는 사촌이고 아직 집에 살고 있는 마지막 사촌이에요. 처음에는 이모들이 제가 남자친구와 공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마침내 자리를 잡고 가족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이 났어요. 아빠는 그들에게 내가 그것을 혼자 사는 것이고 내 남자친구가 나와 함께 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철학을 실천했지만 따로 지난 10년 동안 훌륭하게 작동했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들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에서 그들은 선물의 초기 목적이 아버지와 함께 정착하려는 가족의 젊은 성인들에게 유리한 출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사촌 중 한 명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녀가 집이나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에 갔을 때 선물을 요청하고 받은 사촌이나 그의 가족과 함께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은 사촌처럼 정상적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여자친구는 부자 아빠 프론트 레이크 맨션에서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스포츠 바이크를 샀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지만 몇 년 후 그들이 결혼했을 때 제 이모는 그 자리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은 사지 않고 살지만 투자만 하면 어차피 선물도 필요 없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남자친구와 동거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말을 안 하셨다. 자기네 논평과는 너무 다르다고 말했지만 삼촌 중 한 분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여동생의 바람을 거스르진 않을 거예요. 상태는 좋지만 여전히 수리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가구와 물건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수리 예산을 세울 때 추가 비용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돈을 현명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학자금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 부모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촌들 모두에게 행복하게 준 돈에 대해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의 가족과의 모든 끊으세요. 엄마는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해 그와 추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르고 바보처럼 서 있습니다. 나는 막내인 사람과 특별히 가까워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애플을 말하고 싶지만 동시에 어떤 브리지즈도 태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선물이 주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금전적 부담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내는데 누군가 재정적으로 좋은지 알 수 있을 테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도 모른 채 그 사람에게 꺼지라고 말해야 하고 이것은 아마도 부모님이 나에게 같은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한 그들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받았을 텐데 특히 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집에서 항상 살게 해주셔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이모들에게 연락해서 상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일을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나는 금을 캐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들은 이것이 단지 돈을 버는 투자가 아닌 나의 첫 번째 집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가족에게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분노도 섞여 있는 것 같으니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이 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러서서 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처리하세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당신의 길이나 선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남자친구나 그 어떤 상황과의 상황이것은 이모와 삼촌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청하면 도움을 받고 아버지는 거부당합니다. 몇 년 동안 가족들에게 수천 달러를 뿌린 후 그가 요청하면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든 따라 가십시오. 댓글에 대해서는 아버지 기준이 불공평하더라도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솔직히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망한 사람은 그 은혜가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고 다른 가족들은 행복하게 돈을 받고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고 싶은지 연락을 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한 일을 기꺼이 할 의향이 있다면 좀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들린다는 거야. 확실히 그들을 믿지 않을 거야. 너희 이모들은 쓸모없는 쓰레기야. 여기에서 너희 라이프 스타일은 그들이 찾고 있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장담해.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것. 아버님은 그걸 알아차리고 장기적으로 그들을 잘라내는 것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 같군요. 그런 사람들의 우정은 여러분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나는 놓아주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들 중 누구와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당신의 아버지라면 그들이 약속하지 않는다는 합의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상환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대가족 욕심쟁이 멍청이 이야기 3. 주말에 출장을 가는데 언니가 2살짜리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몇 번이나 돌봐주니까 뭘 기대할지 잘 알잖아요. $3,000 게임을 맡겼어요. 거실 바닥에 있는 노트북. 그녀는 내 아들에게 감독 없이 사과 주스 한 잔을 줬고 그는 노트북을 바닥에 테이블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든 노트북이 넘어졌는데 더 이상 노트북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새 것을 사주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것이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었고 확실히 바닥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나에게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다시는 나를 위해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정말 내 책임인 같지 않아요. 저는 몇몇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한 멍청한 편집자입니다. 네, 아들의 가방에 빨대컵과 시피컵을 모두 챙겼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적용했습니다. 기저귀와 음식. 부모님은 원래 그 아이를 사주려고 했는데 여동생이 조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단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조카와 함께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원하면 돈을 좀 줬어요. 테이크아웃이나 추가 물품 구입을 위해 그녀는 아들을 가질 때마다 내 아들을 지켜보는 대가로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노트북은 항상 오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불금의 반반을 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대치에 소홀했지만 사고라 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아이이고 당신의 책임입니다. 게다가 값비싼 노트북을 바닥에 놔두는 몇몇 댓글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신의 여동생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베이비시터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집어부수고 방바닥에 랩톱을 두고 감독되지 않는 유아가 주스 한 잔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게시물을 본 것 같습니다. 마치 포르쉐를 타고 할렘으로 운전해서 열쇠를 꽂은 채 잠금 해제해 놓으면 도난 당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요구하는 거죠. 나는 그녀가 $3,000짜리 게임용 노트북을 떠나기 전에 돌봐준 여동생에게 헛소리를 했어요. 아이가 오피가 제공하는 연령에 맞는 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바닥에 있는 아이에게 오픈 주스 한 잔을 주고 기껏해야 아이를 혼자 두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태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을 방해하고 이익을 위해 어린아이에게 비난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은 아니지만 만약 당신이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녀가 다시 아기를 돌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이를 감독하는 것은 부담하겠습니다.